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2000년 이후에 어떤 폭락장이 있었고 그 폭락장에 대해서 고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계속해서 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과거 폭락장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 드릴 예정이고 하락장을 어떻게 보면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가 니케이 평균 지수 199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차트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5번 하락이 있었어요. 주요 하락 원인이 됐던 그런 장면이 5번 있었는데 이제 각자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IT 버블 붕괴, 이거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어진 약 1년가량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하는 이런 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무려 폭락률은 마이너스 43.3%나 됐죠. 어땠냐면은 니케이 평균이 2833에서 2833에서 11,820까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폭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폭락률을 기록했죠. 이때 아마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은 거의 다 엄청난 피해를 봤던 그런 시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락 기간이 거의 226일로 엄청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등을 거의 안 보이면서 하락을 한 그런 차트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리먼 쇼크, 미국 서브프라임 론 이게 문제가 되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리먼 사태를 일으킨 이런 사건인데 이때는 기간이 대략 185일이에요. 185일 동안 폭락. 대충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인데 니케이가 거의 14,489에서 7,055까지 떨어지는 무려 마이너스 51.3% 떨어지는 그런 폭락이었습니다. 이때인데 엄청난 폭락 차트죠. 거의 반등을 안 보이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히가시니혼 대지진인데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그때인데 2011년도 3월 11일이죠. 이때부터 3월 15일까지 단기간 사이에 무려 약 마이너스 16% 빠졌던 그런 폭락이에요. 니케이는 거의 1254에서 8605까지 떨어지는, 단기간에 많이 그래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과거 두 번에 비해서는 작은 폭락률이지만 단기간 사이에 엄청나게 하락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음은 이제 차이나 쇼크. 이때 이제 중국 버블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중국 성장률에 대한 의문시가 됐던 그런 시대인데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이어졌던 폭락이에요. 니케이는 2868에서 14,953까지 하락을 하였고 약 마이너스 28.3%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때죠. 이때로 굉장히 장이 안 좋았어요. 반등 구간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때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크게 하락을 맛봐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쇼크, 이번 코로나 쇼크 사태 때 작년 이제 2020년도 2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마이너스 30.6%. 니케이는 23,861에서 16,553까지 폭락하는 어마어마한 폭락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25일 동안 폭락해서 이 단기간에 무려 30.6%나 빠지는 어마어마한 폭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급경사를 지었죠. 그래서 단기간 사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건 역대급이었죠. 물론 이제 폭락률 자체는 과거 리먼 쇼크 이럴 때가 더 많았지만은 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폭락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과거 폭락이 있었던 그런 기간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폭락이 아무리 크게 있다 해도 결국은 이렇게 반등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니케이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코스피 코스닥이나 미국 다우나 나스닥 S&P 500 이런 거 다 봐봐도 기본적으로 폭락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반등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폭락 때는 너무 이렇게 비관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그러면 폭락장에 관해서 리스크 관리 및 생각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중장기 종목, 스윙, 단타, 보통 이제 시간축마다 종목을 이렇게 나열하면은 중장기로 갖고 있는 종목, 아니면 단기간 2주일, 3주일 이렇게 노리고 들어간 종목, 아니면 아예 단타, 이렇게 3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폭락장에서는 단타나 스윙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스윙 같은 것도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중장기 종목만 남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장기 종목은 기본적으로 do nothing. do nothing이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거고, 엄청나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떨어졌다고 비관시해서 불안해가지고 막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다 떨어지기 전에 갑자기 추매를 해가지고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회사 기업 문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폭락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 탓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다시 시장이 복구하면은 당연히 그 종목도 이렇게 복구가 되기 때문에 기업 문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비관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용 쓰시는 분은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 왜냐면 이제 이렇게 버텨야 되는 국면에서는 신용을 갖고 있으면은 이 오이쇼라 해가지고 보증금을 계속해서 입금을 해야 돼요. 이유지율이 낮아지면은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신용거래는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알케고스 사태 같은 걸 봐도 이제 무리한 그런 신용거래는 갑자기 갑작스러운 이런 폭락에 오이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케고스 그런 사태를 봐도 기본적으로 신용은 웬만하면 조심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현물은 계속해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현물로 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신용도 물론 이제 쓸 수는 있지만은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선절에 대해서인데, 선절을 할 거면은 빨리 늦게 선절하는 건 매수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꼴. 그래서 가끔 이제 선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절을 할 거면은 미리 2%, 3%, 5% 이렇게 정해놓고 딱 그 수준이 되면은 아예 그냥 선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이렇게 크게 이제 떨어지고 나서야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 거의 다 떨어져 갈 무렵인데, 그때 이제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하락폭을 예를 들어 다 손해보고, 이때 이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거의 다 하락했으니까 이때 이제 사야겠다. 그런 분들한테, 볼런티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부를 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손절할 거면 빨리 하고, 뒤늦게 손절하는 거는, 굉장히 비추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뒤늦게 손절, 그리고 뒤늦게 또 매수를 하죠. 다 오르고 나서 이 종목이 엄청나게 열기를 띄우고 있어. 어떤 종목이. 그럼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 좋은데 더 오를 것 같은데 해서 고점을 잡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반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폭락을 많이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엄청난 바겐 세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비관시하는 것보다는 더 이제 단가를 낮출 수 있거나 아니면 신규 종목 뭔가를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이런 이제 격언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 떨어질 때는 계속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소액 추매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속적으로 된 하락장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그 하락세가 좀 약해질 때쯤부터 조금씩 소액으로 사들이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그러니까 초기에 잡는 건 좀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느끼면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고, 또 폭락하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당연히 폭락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생각하는 이렇게 시점이라는 게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폭락하면 다 비관시래죠. 엄청 불안해지고, 이제 그럴 때가 오히려 모두가 비관할 때 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오고, 반대로 모두가 이제 환호할 때, 다 주가가 이제 오를 때, 그때쯤은 이제 매도 타이밍을 또 반대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언급드렸고, 그래서 주식은 항상 리스크 과일이에요. 이렇게 어떤 좋은 종목을 사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플랜을 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이럴 때는 폭락 때는 신규 매수 자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하는 거죠. 폭락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규 매수 자제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제 싶을 때부터 조금씩 소액 추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놓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떨어지면은 불안만 하고, 오르면은 기뻐만 하고, 이런 게 주식 트레이딩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플랜을 짜야 돼요. 플랜을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산을 좀 더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 아까 말했듯이 신용거래, 신용 비중이 많으면 이럴 때 엄청나게 피해 보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항상 꾸준히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귀찮은 일이지만 내 자산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겠죠. 다만 이제 폭락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국면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제 또 반등하는 구간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씩 추매를 들어가는 것도 제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이란 건 무섭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소액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그런 폭락장에 관한 제 이제 생각이나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 언급드렸고, 이건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과거에 이제 어떤 폭락이 있었고 어떻게 복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언급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